신이 부리는 요술. 와칭. 김상운 지음. 김상운은 25년간 MBC 보도국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기자이다. 국제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쳐 뉴스 앵커, 워싱턴 특파원, 국제 전문기자, 국제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10년간 해외 시사 프로인 지구촌 리포트를 맡고 있다. 프로그램 속에서 만난 각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은 이 책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버지도 천재는 아니었다. 역사를 뒤바꾼 못 말리는 천재 이야기, 1등의 기술, 건강상식 사전 등 과거의 저서들도 역시 밑거름이 됐다. 한국 외대 동시통역대학원 영어과 졸업 직후 MBC에 입사, 재직 중 미국 보스턴 대학원에 연수할 기회를 얻어 국제정치학, 커뮤니케이션 석사학위를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당시 발군의 뉴스 동시통역 솜씨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렇듯 열심히 바깥 세상을 취재하며 공부해온 그가 왜 돌연 내면 세계 취재에 흠뻑 빠져들게 됐을까? 이 책은 그 궁금증으로 시작된다. 프롤로그. 사람은 위기를 마주한 순간에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고 한다. 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사이로 할머니를 그리던 아버지마저 뒤를 따랐다. 정직하게 농사일에만 파묻혀 지낸 인생들이었다. 나는 신이 정의롭다면 그들에게 말년이나마 편안함을 선사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낙상 후 3년 동안 누워있던 할머니의 피부는 얇은 비닐처럼 변해버렸고 등에는 피부가 짓물러 심한 욕창이 났다. 아버지도 말년에 시도 때도 없이 콧물과 침을 질질 흘렸고 대소변도 맘대로 못 보는 고통을 맞았다. 고통을 지켜보는 것 자체도 고통이었다. 떠나보내는 것 또한 고통이었다. 신은 왜 그런 고통들을 만들어냈을까? 머릿속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오르니 내 몸에도 마침내 이상이 찾아왔다. 체중이 갑자기 크게 줄고 머리털도 한 움큼씩 쑥쑥 빠져나갔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지하철역 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디 아픈 데 있어요? 하고 물었다. TV 프로를 녹화할 땐 바짝 마른 얼굴을 숨기기 위해 카메라 좀 당겨주세요 라고 부탁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나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저 얼굴. 저 고통은 왜 생겼을까? 비로소 나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내게 늘 기쁨과 희망을 주는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시골의 텅 빈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은 어머니의 모습도 아리게 스쳐왔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자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신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안 만들어 놓았을까? 조물주가 고통만 만들어 놓고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깜빡했을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 장치가 뭘까? 다행히 나는 기자다.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매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직업상의 철칙이다.
모르는 게 있으면 취재해서 알아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이 20여 년이다. 우선 심리치료에 관한 해외 명저들을 집중적으로 주문해 읽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권위 있는 책들은 모조리 읽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내 마음의 병은 스스로의 생각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생긴 것이었다. 함몰된 시각에서 몇 발짝 벗어나 객관적인 눈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병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러자 마음이 맑아지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고들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정신 세계가 너무나 신기했다. 특히 책을 통해 양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은 경외감 그 자체였다. 밤마다 명상을 하며 조용히 산책하는 혼자만의 시간도 더없이 즐거웠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마침내 나는 와칭만으로, 즉 관찰만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해결된다는 우주원리에 완전히 눈을 떴다. 그건 고통을 만들어준 신이 고통 해결의 열쇠로 인간의 손에 쥐어준 선물이었다. 그러던 차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다.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했다. 학생들은 오로지 목전에 둔 취업 걱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던 나는 자연스럽게 강의 주제를 와칭이 일으키는 관찰자 효과로 정하였다. 강의를 해나가면서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었던 건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학생들도 와칭으로 기대 이상의 변화를 겪었다. 이 책에 기록한 사례들은 모두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난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몇 가지는 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진 않겠다. 3년 전 나는 아주 작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호기심 가득한 기자의 눈으로 와칭이 부리는 요술을 엿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문은 점점 크게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없이 활짝 열려 있다. 와칭은 신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려준 선물이다. 나는 기자이기 이전에 평범한 직장인이다. 나와 학생들이 변화를 체험했다면 누구든 와칭을 통해 신기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우주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쉽고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장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 1. 와칭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마음을 바꿔놓는다.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아이 순식간에 뚝 그치게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에 눈뜨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의 마음도 쉽게 바꿔놓을 수 있다. 엄마가 그거 안 된다고 했지? 엄마들은 대개 이렇게 을러댄다. 그러면서 함께 감정의 불길에 뛰어든다. 언젠가 마트에 갔을 때도 그랬다. 장난감 코너 앞에서 한 남자아이가 닌텐도 게임기를 사달라며 얼굴이 뻘개지도록 악을 쓰며 울어대고 있었다. 요게 정말? 쩔쩔매던 엄마는 아이의 볼기짝을 때렸다. 아이는 뚝 그치기는커녕 자지러질 듯한 울음으로 응수했다. 엄마도 뿔이 날 대로 났다.
거세게 팔을 잡아 끌었지만 아이는 막무가내로 내팽겨쳤다. 그 엄마는 아이가 품고 있는 불만 덩어리를 억누르려 하고 있었다. 억누르려 드니 고무공처럼 자꾸만 튀어올랐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아이러니 효과이다. 얘, 너 저 게임기 갖고 싶지? 내가 자신의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순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도 엄청나게 갖고 싶단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 그런데 너 저게 얼만지 알아? 아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내저었다. 굉장히 비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는 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저걸 갖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째,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사는 거야. 동전을 모아도 돼. 둘째, 누가 선물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넌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 방법은 너 스스로 정하는 거야.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중에 돈 벌어서 살 거예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아이였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언제 난리를 떨었느냐는 듯 깡충깡충 사라졌다. 아이는 왜 울음을 뚝 그쳤을까? 낯선 내가 무서웠거나 내 설득력에 감동해서였을까? 나는 그저 자신의 불만에 함몰돼 있던 그 아이가 그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해줬을 뿐이다. 그 불만은 바라보는 순간 저절로 물러갔다. 내 안에서 치솟은 화도 남의 일인 양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쉽게 사라진다. 일요일 당직을 서던 날이었다. 느지막하게 초밥집을 찾아갔다. 식사가 중간쯤 돼가는데 웨이트리스가 샐러드 접시를 테이블에 땡그랑 떨어뜨렸다. 어머! 샐러드 소스와 유리 조각들이 내 바지로 마구 쏟아져 내렸다. 얼굴이 찡그려졌다. 바지 오른쪽이 온통 샐러드 소스에 뒤덮였다. 엉망이 된 바지를 입고 사무실에 드나들 생각을 하니 화가 치솟았다. 예전 같으면 반사적으로 화를 냈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화에 휩싸여 괴로워했다. 심장이 뛰고 눈이 충혈되고 도끼가 온몸에 퍼져나갔다. 화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당연히 나와 한 몸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무조건 화를 내게서 분리시켜 놓고 바라본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화를 내고 나면 늘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피어오르는 화 덩어리에 화라는 딱지를 붙여 바라본다. 바로 그 순간 화는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마치 맑은 하늘의 구름 한 조각처럼 살포시 물러간다. 정말 죄송해요, 손님. 웨이트리스는 새로 세팅을 하며 연신 사과했다. 나의 화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눈에 안 보이는 화덩어리도 저마다 독자적인 생명력과 지능을 갖고 있다. 에너지장 촬영 장치인 키를리안 사진기로 찍어보면 화덩어리가 머리에서 빠져나와 가슴으로 되돌아가는 게 선명하게 목격된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구겨 넣고 살면 마침내 병이 되지 않는가. 아인슈타인이 화도 어린아이처럼 달래줘야 하는 에너지 덩어리다 라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도 그래서다. 따라서 화 덩어리는 가슴에 품어두지 말고 따로 떼어내
남처럼 객관화시켜 바라보아야 한다. 그 간단한 행위만으로 쉽게 누그러진다. 화가 사라지면 연민의 감정이 밀려온다. 문득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아이도 나중에 크면 이런 일을 아르바이트로 할지 모르지 않는가. 만일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면 설사 손님이 화를 내지 않더라도 그날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을 것이다. 지금 그 웨이트리스도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이다. 내가 접시 떨어져서 깜짝 놀랬죠? 하고 미소 지었더니 그녀도 방긋 따라 웃었다. 그 한마디로 그녀도 자신의 깜짝 놀란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고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날아갔다. 아마도 그녀는 그 작은 실수를 잊고 그날 오후를 홀가분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지능을 바꾸어 놓는다. 관찰자 효과는 내 머리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전에는 짧은 기사 하나를 쓰다가도 생각이 막히면 얼굴에 화기가 오르고 골치가 지끈지끈 아팠다. 배도 더부룩해져 소화도 안 됐다. 그렇게 앉아있다고 멋진 기사가 써지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점점 떨어져 가는 것 같았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까먹어 어색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언젠가는 매일 걸던 고향집 전화번호가 돌연 떠오르지 않아 무척 당황했다. 벌써 치매가 찾아온 건가? 그런데 관찰자 효과를 이해하면서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다. 우선 기사를 쓰는 속도나 독서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졌다. 아이디어도 불쑥불쑥 잘 떠오르고 선명해졌다. 특히 내게 전혀 생소했던 양자 물리학 책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어느 땐 저자들이 책에 써놓은 것보다 저자들의 의도를 더 깊이 파악하기도 한다. 하도 신기해서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럼 내 영어 실력도 좋아졌을까? 호기심에서 미국의 대학원 입학 자격시험인 GRE를 다시 응시해 보았다. GRE는 20년 전 경제부 기자 시절 미국 대학원에 연수를 가기 직전 딱 한 번 쳐본 게 전부였다. 나는 시험 성적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영어 부문에서 전체의 최상위 1%에 든 것이다. 물론 미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신기한 일 아닌가? 무려 20여 년간이나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도 않고 영어 학원에 다니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진 알파벳도 몰랐으니 영어 조기 교육의 효과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도대체 관찰자 효과가 내 머리에 어떤 요술을 부린 걸까? 머리를 확 터놓은 걸까? 시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 지능에 정말 신기한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걸까?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성적이 형편없는 빈민지역 1학년 아이들을 학자라고 불러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학자로 바라보도록 한 것이다. 그는 교실에 누가 찾아오면 아이들을 학자라고 소개했다. 또 아이들로 하여금 학자가 무슨 뜻인지 방문객에게 직접 설명해 주도록 유도했다. 어린이 여러분, 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학자는 새로운 걸 배우고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목청 높여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교사는 이런 말도 해주었다. 여러분은 학자예요. 그날 배운 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학자는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공부라면 얼굴부터 돌리던 아이들이 정말 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됐다. 그리고 몇 달 후 시험을 쳐보니 아이들의 성적은
놀랍게도 벌써 2학년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여러분은 이제 2학년생입니다. 교사는 실제로 봄방학이 되기 전에 1학년 수료식을 열어주었다. 1년 과정을 불과 몇 달 만에 마친 아이들은 스스로를 2학년생이라고 부르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1학년이 끝나갈 때쯤 되자 아이들의 90% 이상이 3학년 수준을 뛰어넘는 읽기 능력을 갖게 됐다. 불과 9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서 가장 공부 못했던 말썽꾸러기들이 가장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로 탈바꿈한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존스의 이야기다. 성적은 그렇다 치자. 그럼 예술적 재능은 어떨까? 예술적 재능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껑충 뛰어오를까? 연아와 선아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다. 타고난 재능도 거의 똑같다. 부모의 교육 수준도 똑같다. 부모나 조부모,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피아노에 재능을 발휘한 사람도 없다. 유전적 환경이 비슷한 이 두 아이에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양의 연습을 시키면 나중에 그 실력도 똑같을까? 심리학자 맥퍼스는 악기를 연습 중인 어린이 157명을 장기간 추적해 보았다. 그런데 9개월쯤 후부터 아이들의 실력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거참 이상하네. 연습량도 똑같고 다른 조건도 다 비슷한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그는 문득 연습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다. 넌 음악을 얼마나 오래 할 거지? 아이들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였다. 전 1년만 하다가 그만둘 거예요.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할 거예요. 전 평생 하며 살 거예요. 그는 아이들의 실력을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다. 평생 연주할 거라는 아이들의 수준이 1년만 하고 그만둘 거라는 아이들보다 무려 4배나 더 높았기 때문이다.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시간 연습을 했는데도 말이다. 그럼 평생 하겠다는 아이들의 연습량을 확 줄여보면 어떨까?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평생 하겠다는 아이들은 설사 일주일에 불과 20분만 연습하더라도 1시간 반씩이나 연습하는 다른 아이들보다 실력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자명했다. 전 1년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자신들을 음악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전 평생 하며 살 거예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난 음악가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마음속에서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적게 연습해도 마치 이미 훌륭한 음악가가 된 것처럼 특출한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단순한 시각의 차이가 재능의 차이를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벌려놓다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신을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는 음악을 완전히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 즉, 음악에 관한 한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다. 반면 1년만 연주하다가 그만둘 것이라는 아이는 마음의 일부만 열어놓는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난 음악가라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음악적 재능이 무려 4배도 넘게 껑충 뛰어오르는 것이다. 관찰자 효과를 알게 된 뒤 내 머리가 돌연 확 트인 느낌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몸을 바꿔 놓는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몸도 깜짝 변신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만병의 근원인 뱃살도 바라보면 저절로 쉽게 빠져나갈까? 나는 전에는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는데도 허리 사이즈가 33인치 이상 되는 바지를 입었었다. 똥배가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이었다. 샤워하고 나서 거울에 옆모습을 비춰보면 참 꼴불견이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을 땐 남몰래 혁대 버클을 풀어놨다가 일어설 땐 슬쩍 다시 매곤 했다. 줄넘기 등 운동을 해도 똥배는 영 빠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유는 간단했다. 똥배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찌는 살이다. 일단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는 의지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다. 의지보다 무의식이 불가항력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찰자 효과는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까지도 쉽게 바꿔놓는다. 나는 밤 11시쯤 동네 운동장을 걷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관찰자 효과를 알고 나서는 배가 출렁이는 느낌이 들도록 일부러 빨리 걸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내 배가 출렁거리면서 지방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그렇게 30분쯤 걷다 보면 실제로 배가 텅 비어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 그런 느낌을 갖고 걸으면 기분도 좋고 기운도 더욱 솟아오른다. 몸속을 바라본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몸 속의 움직임을 느껴본다는 뜻이다. 움직임을 생생히 느낄수록 그만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불과 몇 주 만에 똥배가 쏙 들어갔다. 덕분에 지금은 허리 사이즈 31인치 이하로 줄었다. 그렇다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틀 정도만 건너뛰어도 그놈의 똥배가 또다시 슬금슬금 튀어나온다. 걷기 운동을 안 할 땐 똥배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꼭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와칭은 내면의 작업이므로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랭거 교수는 호텔 청소부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하루 평균 호텔방 15개를 부지런히 치워야 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방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치우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온갖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혈압이 너무 높아 걱정이에요. 배도 불룩해서 움직이기 어려워요. 도무지 운동할 짬을 내기 힘드네요. 랭거 교수는 여러 호텔의 청소부 84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 과체중인데다가 배가 볼록 나오고 혈압도 높았다. 그 후 교수는 84명 중 절반을 비밀리에 따로 불러 청소 활동의 운동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의 운동량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생각해 보세요. 15분간 시트를 가는 데만 4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진공 청소기를 들고 15분간 청소하면 50칼로리가 더 빠져나가요. 방 하나를 청소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하루에 15개의 방을 치우는 건 2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랭거 교수는 차트까지 그려가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한 달 후 이 설명을 들은 청소부들의 건강을 검진해 보았더니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다. 불룩 나왔던 배가 쑥 들어가고 삼중턱도 사라졌다. 혈압도 떨어졌다. 그들이 따로 운동을 한 건 절대 아니었다. 다만 교수의 설명을 들은 것뿐이었다. 반면
설명을 듣지 못한 청소부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몸의 변화를 바라보며 청소한 사람은 체중, 허리둘레, 지방, 혈압이 감소했고, 무심코 청소한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었고, 고역이라고 생각하며 청소한 사람은 피로 독소가 증가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랭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청소하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 실제로 지방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며 청소할 땐 오히려 피로 독소만 쌓이죠. 다시 말해,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몸도 변화한 것이다. 청소는 지겹고 힘든 것이라고 바라보았을 땐 청소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됐다. 하지만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난 지금 시트를 가는 중이야. 또 40칼로리가 빠져나가겠군. 지금처럼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할 때마다 50칼로리가 빠진다고 했지? 청소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니 실제로 살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것이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따로 운동하지 않고도 날씬하고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물질을 바꿔 놓는다. 그럼 사람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 음식이나 쇠붙이 같은 물질은 어떨까? 그런 것들도 와칭만으로 원하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부터 짚어보자. 당신은 물을 마시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아마 그냥 무심코 마시죠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물에게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면 어떨까? 뭐? 생각? 두뇌도 없는 물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 그래? 당신은 내 말에 이렇게 눈을 부라릴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제로 물은 당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 당신이 무시하면 물도 당신을 무시한다. 거꾸로 당신이 물에 감사하면 물도 더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낸다.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한다고 펄쩍 뛸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당신이 물을 마시기 위해 물병을 잡는 순간 그 물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읽고 변화해 있다. 물이 정말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을까? 캐나다 맥길 대학의 생물학자인 그레드 교수는 여러 개의 화분에 보리 씨앗을 20개씩 심어두었다. 그리고 물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세 사람에게 각기 물병을 하나씩 나눠주고 30분간 두 손으로 잡고 있도록 해보았다. 보리 씨앗에 뿌려줄 물병. 물병 1은 물을 좋아하는 자연주의자가 잡고 있었다. 물병 2는 정신이 혼란한 정신병 환자가 잡고 있었다. 물병 3은 정신병 환자지만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잡고 있었다. 물병 4는 아무도 잡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세 사람이 잡고 있던 물병을 수거해 여러 개의 화분에 각기 뿌려주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파릇파릇한 보리싹들이 꽤 크게 자랐다. 하지만 자란 높이는 각각 달랐다. 과연 누가 만졌던 물이 보리를 가장 많이 자라게 했을까? 보리가 자란 속도는 물병 1을 뿌려준 화분은 가장 많이 자랐고 물병 2를 뿌려준 화분에서는 가장 적게 자랐고 물병 3을 뿌려준 화분은 두 번째로 많이 자랐고 물병 4를 뿌려준 화분은
두 번째로 적게 자랐다. 교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물이 귀신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어. 정말 그랬다. 물에 대한 호감도와 보리의 키가 거짓말처럼 정비례했다. 물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그만큼 더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게 틀림없었다. 생각해보라. 인체의 70%는 물이다.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반드시 우리의 몸도 달라지게 된다. 그럼 물병을 손으로 잡지 않고 물병에 글자만 써서 붙여놓으면 어떨까? 물이 글자에 담긴 마음까지도 읽고 변화할까? 뭐? 물이 글자를 읽는다고? 당신은 이렇게 펄쩍 뛸 것이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에모토 마사루 박사의 실험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 일본 IHM 종합연구소의 소장인 그는 한쪽 유리병에 물을 담아놓고 사랑, 감사 등의 단어를, 또 다른 병에는 증오, 악마 등의 단어를 써서 붙여놓았다. 한 달 후 물 입자를 분석해봤더니 물의 결정체가 위와 같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사랑, 감사 딱지를 붙인 왼쪽 물은 곧고 반짝이는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해 있었다. 반면 증오, 악마 등 부정적인 딱지가 붙어있던 물의 결정체는 형태가 흐리고 기형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단어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두뇌도 없고 글자도 안 배운 물이 어떻게 읽었을까?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마찬가지다. 한 개의 유리병엔 감사, 사랑이란 딱지를 붙여놓고 다른 한 개엔 증오, 망할 놈 등의 딱지를 붙여놓았다. 한 달 후 살펴보니 감사 딱지를 붙여놓은 밥은 잘 발효된 누룩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반면 증오 딱지가 붙은 밥은 곰팡이가 슬었고 검게 썩어 악취가 진동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밥이 어떻게 글자에 담긴 마음까지 읽었단 말인가? 의문을 품은 세계 각지의 아마추어들이 너도 나도 여러 나라 말로 직접 실험을 해봤지만 어김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영어로 하든 프랑스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그 결과는 똑같다. 이쯤 되면 당신은 아마 이런 뜨악한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럼 반찬 없다고 툴툴거리며 밥을 먹으면 밥도 나를 못마땅하게 여길까?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않은가?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썩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당신에게 일을 시키면서 이 친구한테 이런 중요한 일 맡겨도 될지 모르겠네. 하지만 당장 맡길 사람도 없으니 어쩔 수 없지. 하고 투덜댄다면 그럼 당신은 최선을 다해 일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까? 마찬가지 이치로 밥도 불만을 품은 채 당신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도록 순순히 협조를 해줄까? 호기심이 동한 과학자들이 스웨덴 여성들과 태국 여성들에게 같은 음식을 주는 실험을 해보았다. 스웨덴 여성들은 고춧가루가 뻘겋게 올라앉은 태국 음식을 보고는 눈살부터 찌푸렸다. 태국 음식은 영 구미가 안 당겨. 반면 태국 여성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태국 음식을 보고는 군침부터 돌았다. 와, 맛있겠다. 공짜로 이런 음식 먹으니 감사한 일이야. 똑같은 음식이지만 한쪽은 마지못해 꾸역꾸역 먹었고 다른 한쪽은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식사 후 여성들의 피를 분석해보니 태국 여성들은 음식에 들어있는 철분을 스웨덴 여성들보다 50%나 더 많이 흡수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스웨덴 음식을 먹게 했더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태국 여성들의 철분 흡수량은 스웨덴 여성들보다 70%나 적었다. 음식을 먹긴 했지만 굶은 거나 다름없었다. 초콜릿은 안 그럴까? 불교 승려들로 하여금 초콜릿 조각들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각각 10초씩 바라보도록 했다. 이 초콜릿을 먹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본 초콜릿과 이렇게 바라보지 않은 초콜릿을 사람들에게 제각기 하루 1온스씩 먹도록 했다. 5일 후 그들에게 물었다. 심신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과 비교해 기운이 10배나 더 넘쳐 흐른다고 대답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운이 넘쳐 흐른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모두가 사랑의 감정이 담긴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닷새 만에 평균 67%나 활력이 더 넘치게 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승려들이 바라보지 않은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은 변화가 없었다. 프린스턴 대학의 라딘 박사가 실시한 실험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뇌세포도 없는 음식이 감사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용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영양분이 쑥쑥 흡수돼 에너지가 샘솟게 한단 말인가? 말랑말랑한 음식은 그렇다 치자. 그럼 딱딱하기 그지없는 기계마저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화할까? 물리학자인 슈미트 박사는 사람들에게 헤드폰을 낀 채 기계에서 나오는 삐 소리를 듣도록 했다. 삐 소리는 왼쪽과 오른쪽 귀에 50대 50으로 고르게 흘러나오도록 설정돼 있었다. 그는 이런 지시를 내렸다. 삐 소리가 왼쪽 귀에서 더 많이 흘러나오도록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헤드폰을 낀 채 왼쪽에서 삐 소리가 더 많이 나오거라 하고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았다. 실험 결과는 뜻밖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왼쪽에서 더 많은 삐 소리를 듣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삐 소리가 오른쪽 귀에서 더 많이 나오거라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오른쪽 귀에서 더 많이 삐 소리를 듣게 됐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기계에 손가락 하나 안 대고도 마음만으로 기계의 성능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박사는 이번에는 삐 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사람들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 테이프를 집에 가지고 가서 삐 소리가 왼쪽 귀에 더 많이 들리도록 되뇌어 보세요. 사람들은 지시대로 왼쪽에서 삐 소리가 더 많이 나오거라 하고 생각하며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었다. 이튿날 그들의 테이프를 수거하여 오디오 확인 장치에 넣어 들어본 슈미트 박사는 어안이 벙벙했다. 거참 기이한 일도 다 있군. 테이프들에서 나오는 삐 소리가 정말 왼쪽 귀에 더 많이 들리도록 변하다니? 테이프가 사람들의 생각만으로 변질된 것이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슈미트 박사가 따로 보관해 두었던 테이프에서도 삐 소리가 왼쪽 귀에 더 많이 들리는 것이었다. 그가 실험 직전에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양쪽 귀에 균등하게 삐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는데도 말이다. 내가 가만히 내버려둔 테이프까지 변하다니 대체 웬일일까? 그는 잠시 후 무릎을 탁 쳤다. 그는 테이프들을 복사하면서 왼쪽에서 삐 소리가 더 많이 나게끔 되뇌도록 사람들에게 시켜야지 하고 생각했었다. 바로 그 생각이 이미 테이프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기이하지 않은가? 생각의 힘은 거리에 상관없이 대상을 변화시킨다. 런던 대학의 헤스티스 교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발한 실험을 고안해냈다. 그는 속임수가 통하지 못하도록 천장에 여러 개의 열쇠를 매달아 놓고 어린이들에게 각기 90cm에서 3m까지 떨어져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각각의 열쇠에는 끌어당기는 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작은 신장계를 부착해 놓았다. 어린이 여러분, 생각만으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열쇠를 구부려 보세요. 어린이들은 각기 앞에 매달린 열쇠를 구부리기 위해 열심히 생각을 집중했다. 그러나 열쇠가 엿가락처럼 구부러지는 경우는 없었다. 역시 생각의 힘이란 공허한 것이었을까? 저 열쇠는 마구 흔들거리네. 금이 간 열쇠도 있어요. 어린이들이 생각을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는 열쇠도 있었고 가늘게 금이 가는 열쇠도 있었다. 헤스티드 교수는 신장계에 기록된 수치들을 살펴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신장계에 기록된 전압 펄스 그래프가 최고 한계를 뛰어넘어 10볼트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생각의 힘은 90cm가 떨어져 있든 3m가 떨어져 있든 그 거리와는 상관이 없었다. 오로지 얼마나 강한 의도를 품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쇠붙이에 미치는 변화도 컸던 것이다. 저 열쇠를 구부려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바라보면 제 아무리 단단한 쇠붙이라도 그 마음을 읽고 형태가 변형되기 시작한다.